오늘의 코인,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수요일입니다.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시간인데요. 대표님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신 거 맞죠? 뭐 네, 네, 오늘 추가했어요. 매일 네. 그러시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특별히 수요일만을 기다립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 오늘은 저 월드컵 얘기로 한번 시작을 정말로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쉽게 16강에서 이제 좌절이 됐는데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대표 선수들 이제 다 복귀했다가 이제 각자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월드컵이 이제 우리한테 남겨준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월드컵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NFT라든가 이런 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소개를 해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돋보이는 건 크립토닷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잘 모르시던 분들도 크립토라는 단어, 그 크립토닷컴이 이제 메인 스폰서가 되면서 경기장 광고판에 이제 여러 개 이제 설치가 됐었는데 네. 이제 크립토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다. 크립토 보니까 대충 뭐 그런 건 것 같은데 뭐냐 크립토닷컴이 왜 이렇게 많으냐라는 점만 보더라도 이제 월드컵을 계기로 상당히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크립토라는 단어를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너무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그 효과가 이제 상당히 반감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단어가 상당히 대중들한테 다가갔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고 그리고 꼭 하나 또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어떤 거요? 네. 이번 그 중꺽마 알바임 이 이제 문구랄까요 단어가 이제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뭐 붐이 됐는데 크립토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멘탈 관리 잘해라, 멘탈 잡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중꺽마가. 근데 이게 이제 뭐 당장 뚝딱 나온 뭐 무슨 예쁜 문장이 아니라 뭐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 e스포츠죠. 리그 오브 네. 레전드에서 이제 뭐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봤던 선수가 뭐 여러 해 거쳐서 이제 우승까지 하면서 맞아요.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인터뷰를 보고 어떤 기자가 이제 타이틀로 달았던 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응원 문구로도 들어오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필요한 마음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아직 맞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네. 또 해보면은 네. 또 일체 유심조가 있죠. 그쵸. 화엄경에 네. 모든 거 이제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만담하는 것 같네요, 대표님이랑. 마음에 네. 달려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펀더멘탈에 본인이 처음 생각했던 펀더멘탈이 달라진 게 없다면 이제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업계에 상당히 이제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맞아요. 잘 네. 버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위믹스 관련해서 또 중꺽마 정신이 돋보였던 제가 보기에 이제 사례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중에 GDAC 거래소에서 네, 맞아요. 물론 원화 마켓은 없이 그래 코인 마켓 거래소라고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상장을 하겠다, 위믹스를 상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거기 GDAC 대표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왜 상장을 하는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올렸는데 뭐 얘기는 구구절절 뭐 맞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얘기는 뭐 그 닥사의 결정은 존중한다. 그리고 위믹스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기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기존 게임 업계가 블록체인을 도입한 얼마 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대로 사장시키기는 뭐 안타까웠다. 그리고 또 닥사가 뭐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뭐 권위를 얻은 듯한 그 인식을 주기 쉬운데 사실은 개별 거래소들의 결정이나 그 발표가 있었어야 하는 문제다. 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사실은 GDAC은 그 원화 그 실명 은행 계좌가 안 되면서 지금은 이제 뭐 탑 5에 못 들었고 지금 원화 마켓을 못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상당히 눈치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뭐 네. 쉽게 얘기하면 뭐 형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네. 동생이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소신껏 자기 소신껏 이제 크립토 업계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결정 내렸다는 게 이제 저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실 뭐 속마음 알 수가 없죠. 그동안 이제 그렇죠. 뭐 닥사에도 가입이 안 됐고 뭐 이런 아, 불편한 그쵸. 마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으나 네. 어쨌든 공개된 뭐 뭐 의도를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뭐 액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위믹스가 지닥거래소에 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따라서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왔던 그런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 4대 거래소에서는 좀 쫓겨난 신세가 되긴 했지만은 지닥거래소에서 그래도 재상장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또 바로 항소장을 제기를 하는 등 위믹스 측에서는 이러한 상장 폐지가 굉장히 부당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닥거래소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는 큰 형님과 같은 그런 거래소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저는 한시름 좀 놓이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뭐 근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시각? 이미 떨어졌는데 이제 와서 해본들 뭐 큰 그게 있느냐 이렇게 또 이제 뭐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네. 되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뭐랄까요 거대 세력의 이제 작은 소수로서 자기 의견을 소신 있게 냈다는 거, 그걸 액션으로 옮겼다는 거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전체 블록체인 업계, 코인 업계의 발전에 상당히 도움되는 일이다.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또 위믹스 코인에 관해서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러한 또 격언들이 좀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FTX 사태 이후에 또 바이낸스에 관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의혹이 하나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떤 의혹이 좀 제기가 됐을까요 이번에? 자, FTX 사태가 터지면서 바이낸스의 이제 창펑자가 원래도 말이 많았지만 트위터 상에서 네. 엄청나게 쏟아내면서 이제 뭐랄까요 굳히기랄까요. FTX는 완전 죽여버리고 네. 이제 바이낸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더 끌어올리는 이런 이제 트윗을 많이 했고 그 일환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감사 업체를 두고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거에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지금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준비금이 한 3, 4% 정도 부족하다. 이제 100이 있어야 되는데 한 96, 7밖에 없더라. 보니까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고 또 보고서 자체가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보고서가 많이 부실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지금 한번 이제 FTX 사태가 있고 나니까 바이낸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거죠. 2등, 3등이 무너졌는데 1등도 뭐 안 무너지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출금이 많이 이루어졌고 국내외 이제 뭐 전문가 혹은 인플루언서들이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뭐 직접적으로 바이낸스에서 돈을 빼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게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창펑자원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당당합니다. 지금 뭐 최근까지 들었 그 얘기는 뭐 이런 현상들은 상당히 앞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뭐 얼마든지 출금하고 이런 상황은 순출금이 있을 수도 있고 순유입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도 뭐 늘 있었던 일인데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래도 이제 혹시 바이낸스에 이제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상황을 주시하거나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낸스에 관한 또 수상한 자금 움직임에 대한 의혹이 얼마 전에 터졌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측에서는 굉장히 또 당당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제가 온체인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이 봤었던 이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움직임상에는 수상한 움직임이 없다라고 직접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들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FTX도 좀 안 좋은 결말을 맞은 상황에서 우리가 바이낸스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사건들을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바이낸스에 있는 고객의 또 자금들이 이 며칠 사이에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한 크립토 시장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진 않을까라는 투자자분들의 우려감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대표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사실 바이낸스 사태를 보고 또 다른 이면에는 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요? 지금 FTX 사태나 이런 크립토 업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을 때 SEC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네. 이때다 죽여버리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헤게모니를 네. 장악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바이낸스를 때린다고 보는 이제 있는데. 사실 저도 어제 이제 출금이 되나 안 되나 사실 해봤습니다. 아 진짜로요? 거의 거래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바이낸스에 좀 많이 있을 때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2차례에 걸쳐서 해봤는데 문제 없이 뭐 일단은 뭐 네. 출금하는 데는 뭐 속도라든가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근데 일단 한번 그 주시하면서 보는 게 조심하는 게 언제나 조심하는 게 물론 이제 출금할 때 수수료도 들고 하지만 수수료는 사실 뭐 큰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쵸. 네. 많이 큰 금액이 있다면 적정을 하게 미리 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FTX 사태 이후로 많은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을 옥죄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CFTC뿐만 아니라 SEC에서도 FTX 전 임원이었던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크립토 시장을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내년에는 반드시 암호화폐 시장을 증권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보다 잘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저희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만큼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새겨 듣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저희가 한 살 더 먹잖아요, 대표님. 근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만 나이로 또 계산이 되더라고요. 감사하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자, 우리 2023년도 마이너스 한 세가 되는 2023년도 주목해봐야 할 코인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많죠. 2022년을 정리하고 뭐 2023년을 맞아요. 전망해보고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뭘 사면 돼? 라는 지금 결론은 그렇죠. 아무것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투자 입장에서 뭘 사면 된대. 사실은 지금 뭘 사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거시경제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뭔가 돌아섰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가장 지금 어렵지만 코인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코인이 뭐냐? 뭐 당장 사란 얘기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방송에서 중간중간 폴리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폴리곤을 상당히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저희가 크립토 시장 전체를 봤을 때 기관들이 들어오냐 안 오냐 중요하게 보듯이 개별 코인을 볼 때 개인 프로젝트를 봤을 때 기존의 글로벌 기업들이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파트너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최근에 레딧이 있었죠. 네. 레딧이 뭐 300만 명 이상의 지갑을 갑자기 생성하게 만드는 지금 오픈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한 100만 개라고 본다면은
상당하죠. 레딧이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별로 안 유명한데 해외 뭐 포럼, 블로그, 뭐 해외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아바타 NFT를 판매를 하고 거기서 지갑까지 생성을 시켰는데 기존 유저들이 300만 개를 단기간에 생성해버렸다. 이걸 봤을 때 좀 상당한 파괴력이 있는 거고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죠. 레딧은. 그래서 보면은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 폴리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즈니랑도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또 국내 게임 업체 같으면 네오위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보시면 이제 스타벅스 오디세이라는 게 런칭을 했었죠. 맞아요. 네. 보면 거기서도 채택을 한 게 폴리곤입니다. 아, 그렇구나. 폴리곤이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아, 맞아요. 네. 하는데도 폴리곤이죠. 우리가 웬만큼 아는 글로벌 기업들은 뭐 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웬만하면 네. 웬만한 기업들은 폴리곤이랑 하고 있다. 그래서 폴리곤이 뭐길래 도대체 그러느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 폴리곤은 레이어 2 코인이죠. 레이어 2 코인으로 레이어 2라고 하면은 뭐냐면 이더리움이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었던 게 그거였죠. 속도하고 비싸다. 그거였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럼 복잡한 곳 말고 2층에 고가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층에다가 만들고 거래는 2층에서 하고 기록은 1층에다 한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속도 측면에서 이제 개선을 한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폴리곤 안정성과 이제 거래 속도, 뭐 거래 수수료 모든 걸 잡았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만큼 폴리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 폴리곤은 사실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요 컨셉만 갖고도 그런데 실제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들 파트너십을 하고 실제 채택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앞으로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계속 추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폴리곤 2023년도에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코인으로 채택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느냐가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스타벅스, 인스타그램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폴리곤의 레이어 2 위에서 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범타임즈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